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동섭 전략가와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기간 조정 양상으로 좀 나타나면 좋을 텐데 가격 조정이 좀 함께 오는 양상이죠. 시장 흐름 읽어주십시오. 미국 시장은 사실 계속 좋은 재료를 시장에 썼죠. 악재, 호재가 항상 혼재된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악재를 외면하고 호재 쪽에 무게를 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시장을 버텼고 나스닥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2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돈은 2,400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가 넘죠. 56억 주를 59,000원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330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애플과 비교해보면 뭐 10배는 더 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보다도 큰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이제 기술주를 살짝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에서는 FOMC 의사록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왔죠. FOMC 의사록을 보면 코로나로 해서 경제 성장, 경제를 회복하는 약간 불투명한 모습,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와 있는데 추가 부양책을 또 바라는 투자가들도 좀 이상하죠.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장에서는 또 이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망이 시장을 하락시켰죠. 지금 연준에서 하는 건 통화정책이고 미국 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건 재정정책이거든요. 재정정책에서는 지금 공화당에서 1조 달러보다 약간 낮은 정도 금액, 민주당이 2조 달러인데 협상이 안 되고 있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걸 가지고 시장을 조절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 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실망감에 주가가 빠졌다. 그럼 지금 미국 시장 상승시킨 게 되게 의외였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접근해 보면 나스닥은 최고치를 갔지만 사실은 고점 돌파 못했어요. 계속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산업을 보시면은 지난번 제가 가위치기라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난 다음에 더 못 가죠. 그리고 그저께하고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새벽과 그저께라고 해야 되겠죠. 5일선을 살짝 이탈해서 캔들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 조정이지 사실 가격 조정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사실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지면 결국 같이 빠질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 조정을 먼저 주면 미국도 그 조정을 따라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미국은 조정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나스닥 시장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가위치기라 그래서 선을 쭉 그어놨는데요. 여기서 떨어졌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맞고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자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너무 억지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밀리게 되면 굉장히 무섭죠. 특히 기술주들이 시장을 막 끌어올렸지만 거기에 몇 개 종목 빼놓고는 사실은 미국도 별게 없거든요. 테슬라, 뭐 애플 뭐 이런 종목 빼고 나면은 사실 갈 만한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왜곡된 상승에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정이 들어오면 무섭다. 어차피 전 세계 시장에서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건 나스닥이고요. 거기서 또 대추세선에서 꼭지점을 찍고 있는 것도 유일하게 나스닥 하나예요. 뭐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떤 장을 가도 나스닥보다 센 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수를 보면 현재의 나스닥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승의 종료를 선언해도 할 말이 없는 차트입니다. 물론 돌파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유동성 이유로 돼서 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추세의 연장선에서 4번을 맞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의도였냐? 다른 나라가 키높이를 다 맞출 때까지 기다려준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승의 이 지점에서 사실 밀리면 결국 전 세계도 다 그 자리에 오지 않나. 그래서 중국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쌍봉 차트가 나와요. 쌍봉이 딱 된 상황이에요. 지난번 고점을 찍고 그 옆으로 가서 쌍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중국장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혹시 밀어버리면 이제 거의 기점, 그러니까 추가 조정,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기점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시장의 그 상반기 코스피 기업들 실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쫙 봤더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사 순이익이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반토막인데 지수는 2,458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실적이 일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일부 반영이 되지 못하는 시장의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의 상승은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삼성전자 잘했구나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요즘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차트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 차트는 지난번에 연결했던 요 고점, 그다음에 요 고점이 다 연결선에 있어요. 특히 양운을 추세선으로 쭉 그으면요, 완전 추세선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차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양운의 종축인 부분에서 주가가 밀린다. 보통 종축 하락에서 저점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종축에서 고점이 나오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이번 상승장에. 그래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봉상으로 보면은 반등이 굉장히 요원한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가총액 30%짜리가 주가가 밀린다? 그럼 시장에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의가 필요한 게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이다. 거기에서 다른 기업들은 순이익이 반토막 났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죠. 물론 지금 하락 트리거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정을 주고자 하는 빌미를 찾은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그게 전부라고 해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명, 200명 늘은 것이 과거에 10,000명 이렇게 늘었던 것보다 속도적으로 보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빌미를 기다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개미들이 시장을 사고 있는데 저는 개미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개미가 과거사를 대동단결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지금 지금 들어오는 현물은 진짜 개미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시장을 이끌었던 개미들은 많이 지금 시장에서 나갔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보면 개미 외에는 시장을 사질 않아요. 개미 외에는 시장을 사지 않고 기관도 계속 팔고 있고 외인도 팔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개인들이 하루에 5천억, 1조씩 들어올 때 그때 아마 시장을 이끌어갔던 가짜 개미는 나갔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예탁자산 때문에 밀려드는 개인 자금이 오는 게 아니냐. 시장에서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난번엔 주부 되시는 분들 주식을 좀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과거 통례로 보면 돈 싸들고 개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항상 상투였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요 근래는 노년층도 시장에 진입을 시작했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한 3주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의 자리에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놨었거든요. 이 차트는 아마 제가 지난주부터 보여드렸을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저스트하게 맞고 지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난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는 우하향이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나 나스닥이 고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더 저렇게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스닥이 4번 고점 치는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가 더 올라가냐면 2230에서 제가 목표치를 그 정도 돌파되면 상방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220포인트가 더 올라갔어요. 거의 230포인트. 그럼 완전히 슈팅인 거죠. 나스닥은 요만큼 올려서 그게 추세선으로 보면 고점 대비로 1%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240포인트 올랐으니 당연히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기간 조정을 바라보는 거는 욕심이죠. 가격 조정까지도 올 걸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 조정은 빠르게 끝나느냐 늦게 끝나느냐의 싸움인데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화요일 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폭이 1000포인트. 과거 사례로 1000포인트를 가는 시간이 최소 27개월이었어요. 유동성이 4배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27개월 살아도 한 8개월 정도는 걸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5개월 만에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시장으로 봐가지고는 유동성이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또 다른 부양책이 나와서 유동성에 공급할지 모르겠으나 또 다른 나오시는 부양책은 지금 금리 제로 금리로 가는 거하고 양적 완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재료는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의 주가가 급등은 추이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나쁘지 않는 그런 현재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각을 들었고요.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낙폭이 커지고 있죠. 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일단은 일단 불안하니까요. 매물이 좀 매물을 부르는 형국인 거죠. 코스피가 2.5%, 코스닥이 3.5%로 낙폭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예,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변동성들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